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를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를 가면 사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딸만 있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댁은 어떠신지요? 여기 스스로를 보이파파라고 부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29살 아들을 짝사랑하는 60대 어느 남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태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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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됐고, 태지야, 뭐 그거는 내가 할 테니까 딴 거 할래? 제가 보이파파입니다. 보이파파. 네. 마마 보이 하면은 엄마만 찾는 보이라며요. 네. 저는 우리 아들만 찾는 파파입니다. 보이파파. 우정에 가까운 남자들의 사랑을 요즘 말로 브로맨스라고 한다죠. 한치영 씨는 아들과 지금 브로맨스 중입니다. 지리산의 북쪽 자락 남원시 산내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야 지금 저는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쉬운 거 아니면 못하는데 태주는 힘을 집중해서 마지막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비틀어서 그래. 역시 이 청년 힘을 쓸 줄 압니다. 이거는 운동이죠, 운동. 아빠는 전기톱 담당, 잔가지는 엄마 몫입니다. 잘한다, 잘해. 도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잘한다, 새끼들. 오. 하자고 그래도 안 하면은 꽝인데 또 즐겁게 해주고 그러는 거 보면 되긴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두 분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좀 봉양을 해야죠.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산내면에 사는 20대 인구는 고작 7%. 한태주 씨는 동네에서 보기 드문 청년입니다. 또 보면은 저기 이제 제일 끝에 보이는 능성 보이죠? 네. 저기 이제 흔히 말하는 노구단에서 천왕봉까지 가는 그 지리산 능선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제일 왼쪽에 높은 봉우리, 그게 천왕봉이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밤에 천왕봉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산장이 장터목 산장인데 그 장터목 산장의 불빛이 여기서 보여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능선에 가운데 반짝반짝하는 불빛이 보여요. 그런 거 보면 재밌죠, 참. 집 앞이 그 자체로 자연의 예술관입니다. 자, 고구마 봅시다. 쥐도 다니네. 이게 원래 시골에서는 쥐 잡는 쥐덫이에요. 근데 지금 고구마 구워 먹으려고 전용으로 무슨 고구마 굽는데 안성맞춤입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 여름에도 서늘한 집. 그래서 거실 안쪽에 아궁이 겸 난로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태주랑 같이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걸로 가족을 만족시키는 첫 작품입니다. 그런 게 있어? 이른바 로켓 난로입니다. 거실 안쪽에 올린 구들바닥이 금방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별 7개가 떨어졌다 그래서 칠성곡이야. 좀 슬픈, 좀 거칠고. 태주 씨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몇 달을 빼고는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라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딱 한 번 라면이 싫었던 적이 있거든. 옛날에 텐트 치고 한번 그 고운동 들어간 적 있었죠. 맞죠. 고운동 라면을 들어가서. 짜파게티 한 상자 사가지고 그때 매일 짜파게티랑 라면이랑 번갈아가면서 먹었잖아. 내가 그렇게 보름 먹고 나니까 좀 싫더라.
이 세 식구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서기버섯 비슷한 것 같은데 별게 다 있군요. 아, 여기 또 개미들이 사는구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집이구만. 이런 바위 하나에도 어마어마하게 다 살아요. 치울 수가 없으니까. 아, 이거를 우리 집이 딱 이렇게 끼고 자리를 잡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를 오히려 포인트로 삼아서 집을 딱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아주 그러길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는 일송정 푸른 솔 한 그루도 삽니다. 요만한 꼬맹이 소나무를 후배가 심어줬는데 이렇게 멋지게 자랐네요. 집 안에 있는 나무며 널빤지가 모두 앞마당에 나왔습니다. 이 부자 무슨 일을 벌이는 걸까요? 공연장을 갖기를 내가 맨 처음에 젊어서 음악 시작할 때 그 꿈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꿈을 이루는 날입니다. 아무튼 드디어 객석이 완성됐습니다. 숲속 음악회를 시작한 지 4년, 올해는 적당한 장소를 못 찾아 집에서 열기로 한 것입니다. 내 생각은 통합이나 이래봬도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큰 공연을 할 때 필요할 때는 사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올리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좀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예전에 왔던 분들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리는 많아봐야 한 50명 안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200분이 참여를 희망한다. 그러면 4번으로 나눠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내 생각에는 100명까지 어쨌든 그렇게 딱 고정적으로 나눠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막 몇천 명도 몇천 명 그런 큰 판도 한 번 1년에 한 번씩 그때는 그렇지 큰 몇 판은 년에 한 번씩 엄마는 매니저, 아빠와 아들은 연주자, 공연 스텝은 단 3사람입니다. 태주 씨가 14살 무렵부터 이렇게 공연을 해왔습니다. 태주 씨는 오카리나 연주자입니다. 오카리나는 작은 거위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죠. 악기의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크기가 클수록 저음 소리가 나고 작을수록 고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소프라노 C키인데 소리가 이렇게 고음 소리가 나고, 앙상블 하시는 경우는 보통 이제 베이스가 밑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반주를 넣어주면 위에서 이제 멜로디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앙상블 효과도 내고, 이거보다 더 낮은 소리네요. 제일 아마 낮은 소리 같은데 오카리나. 이 악보. 이 괜찮아? 장롱에 있던 꽃무늬 이불보가 나왔습니다. 응, 악보지 처음이다. 태주 씨가 그동안 만든 오카리나 연주곡들이 오늘 처음 악보집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공연장에 온 손님들에게 음반도 판매합니다. 시중에도 나와 있지만 가족은 이렇게 파는 게 더 좋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든가 꼭 음반 가게에 음반이 있어서 음반이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타 치고 노래하면은 그들이 좋아하고 거기서 음반 팔면 되는 건데 우리가 왜 꼭 기존 틀에 박힌 데대로 살아야 되느냐. 러시아 곡이라고 안 살아? 말씀은 참 똑부러지게 하시죠. 그런데 엄마는 사실 좀 허당입니다. 사람들이 딱 봐도 저 음반을 사고 싶어서 막 앞에 서성이는데 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조금이라도 그게 있으면은 음반 사시러 오셨어요? 음반 구입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이라도 통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빨리 내 돈을 가져가지고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엄마는 왜 그래? 지가 팔더라. 몇 살 때 그랬어요? 집도 그래 사실. 지금도 왜 그냥 맛있어? 수성막해도 악보랑 이런 거랑 다 펼쳐놓고 앞에 사람이 지갑에서 돈까지 꺼내있는데 못 본 척, 엄마는 딴 데 못 본 척. 오늘은 좀 잘 하실까요? 집에서 손님 만나라 일은 2배.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계속 그 가족 모두가 정신없는 사이 관객들이 모여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올해가 4년 차인데 어머니께서 사실 집 공개를 정말 안 하시거든요.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아주 큰 마음을 내고 이런 멋진 무대를 오픈해 주신 일단 어머니께 관객은 고작 40여 명. 악기의 진짜 소리를 음향 장비 없이 들려드리려고 일부러 표를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텔레비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거기 주제곡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놀이 들려드리겠습니다. 태주 씨의 히트곡.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여행 프로그램의 타이틀곡이죠. 이 곡은 태주 씨가 16살 때 만든 겁니다. 13년 전 태주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모습입니다. 아버지랑 이런 계곡에서 물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물싸움을 할 때 손을 이렇게 밀어서 상대한테 물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손 팍팍팍팍 하는 이런 동작을 그런 거를 리듬을 해가지고 당시 태주 씨는 중학교에 지나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며 음악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았었죠. 아들의 선생님은 아버지였습니다. 애띤 소녀는 멋진 청년이 되었고 40대였던 아버지는 6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의 뜻을 아버지는 어떻게 승낙했을까요?
난 대학까지 나와서 음악 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도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가 대학에 정말 우리 필요한 걸 가르쳐 줬느냐 그 얘기를 했더니 태주 엄마도 아니고 나도 아니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차라리 음악을 했었으면 또는 그 많은 숙제와 그 많은 시험을 안 봤으면 내가 음악을 훨씬 더 잘할 텐데. 게임도 둘이서 같이 했어요. 아빠랑.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것들은 아빠랑 같이 하면서 아빠가 조절을 하죠. 그런 게 참 많아서 태주는 뭐든지 좋고 나쁜 거를 좋은 것도 아빠, 싫은 것도 아빠. 태주 씨는 지난 13년 동안 자신의 길을 별 탈 없이 걸어왔을까요? 음악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막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놀고 싶은데 옆에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게 막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든 점이라든가 고충을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항상 그래요. 양손으로 손바닥하고 손등은 항상 만날 수 없다. 너는 자유롭게 늦게 잘 수도 있고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하지만은 그게 싫으면 너도 아침부터 학교를 다녀라. 나는 남들과 가는 길이 좀 다르구나. 다르기 때문에 사는 것도 당연히 다르고 앞으로 겪을 일도 당연히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후로부터는 좀 이제 막 나만 왜 친구가 없고 나만 놀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오르막을 오를 때는 자전거의 기어를 바꿔야 합니다. 욕심을 부렸다가는 포기하게 되죠. 인생의 기어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엄마는 새소리를 할 때 잠깐 멈춘다. 마음이 풀리셨나 보다. 안심하는 순간 샬랄랄랄랄랄랄랄라. 부부는 삼례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교사입니다. 음악 지도를 하고 있죠. 수업 시간에 부르는 노래는 아이들이 쓴 시에 한치영 씨가 직접 곡을 붙여 만든 동요입니다. 이 일대에서는 모르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한치영 씨는 82년도 강변가요제 금상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가수입니다. 스타를 꿈꿀 만한 실력도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 1집이 나와도 이 사람은 성공하지 않길 바랬어요. 내 2집이 나와도 이 사람은 성공하지 않길 바랬어요. 강변가요제 나가서 금상 받았다 그래도 그따위 거 아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면이 안 되는데 성공하면 뭐해요? 사람이 내면이 돼야 뭐가 되는 거지. 내면이 안 된 상태에 성공하면 파산이죠.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놈이 난 잘났다, 니네는 못났다. 내가 잘났다는 걸 입증하려면 니네는 못났다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만한 사람이잖아. 그게 이 사람은 저런 교만한 사람이 성공하면 큰일 난다. 우리 집안 큰일 난다. 지금은 내가 그런 걸 이해를 해요. 근데 그때는 이상한 생명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기도해, 기도.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이거 잘 되면 우리 가정 망합니다. 기도하죠. 아내의 기도에 꼼짝 못하는 이 남자. 사실 그는 가수가 되기 전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했던 상남자였습니다.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도 그 국가에 충성하느라고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드립까지 해가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못하고 있다 하면서 은근히 좀 자랑을 했더니 이 사람이 대뜸 하는 소리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니 남자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면서 무슨 용기가 있다 그러세요? 근데 그 말에 머리가 뻥 하더니 한 10초 정도 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센 걸 마신 거예요. 지금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용기 타령을 해요. 아내는 건반 연주자였습니다. 그녀도 음악을 사랑했죠. 음악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내가 내건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현실은 달랐습니다. 체주가 점점 크니까 우리가 먹는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쟤한테는 그때그때 모유에서 이유식에서 옷도 애기 옷은 또 비싸요. 얘한테 내 바지를 입힐 수 없는 거야. 하루하루가 얘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 모든 게 생필품이 그거를 이제 친구, 형제, 뭐 부모님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주고 가면서 이제 그 눈총을 이제 다 제가 받는 거죠. 부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고민 끝에 그들은 도시를 떠나기로 했죠.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나 빈집이 있었고 부부는 그 빈집을 떠돌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선 적은 돈을 벌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진 거 없다는 건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을 투가 다르니까. 새 식구의 공부 시간입니다. 가족은 매일 아침 오래된 경전에서 좋은 글귀를 해석해 같이 익힙니다. 뭐 그런 뜻인가? 변하기를. 견미형. 아직 형태가 없는 것을 본다. 그것은 애지,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해야 되고 그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보호해줘야 되고 아침에 모여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거는 가족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 시간에 하기로 한 약속. 아침 공부가 끝나고 각자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아궁이 관리는 제 담당이에요.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 임무예요. 저는 불당번, 답당번, 저 사람들은 각자 공부하시고. 작곡을 하고 연주 연습을 하는 시간. 아들과 아버지는 각자의 작업실, 외로움의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유라는 거는 최고의 규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해도 항상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지잖아요. 이 규칙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규칙이 정말 최고의 자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난해서 떠돌아다닐 수 있었다지만 아버지의 가난은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막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께서 태주야 저 장난감 살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엄마 아빠랑 지금 돈이 없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 너를 그동안 못 보고 아빠는 엄마도 못 보고 너도 못 보고 근데 우리가 장난감 못 사주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너랑 놀아줄 수도 있고
근데 네가 정말 장난감을 원하면은 아빠는 너를 사랑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나가야 된다. 근데 아빠는 너를 두고 그 일을 하러 나가기가 정말 싫다. 그걸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혼자서 슬프니까 막 울면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막 덩달아 웃어. 아빠 나 장난감 필요 없어요. 나 엄마 아빠랑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자라면서 제 마음의 고민이라던가 제 힘든 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물질적으로는 정말 가난했었는데 그 가난이 뭐 부끄럽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가난이었다. 그리고 또 정확한 명분이 있는 가난이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그리고 하루를 삶으로써 행복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가난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초라해지는 순간은 얼마나 두려운지.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절대 초라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이를 악물고 자식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 부모들이 다 예를 들어 뭐 회사에 잘리거나 지금 집이 굉장히 어렵다거나 그래도 애들한테는 다 숨기잖아요. 너무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다 해결된다.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 좀 벽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애한테도 우리 지금 정말 힘든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게 가족끼리 정말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는 도시의 밤에서 가장 화려한 곳은 유흥가와 학원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매일 열심히 불을 밝히지만 어느 모퉁이 두 사람은 친구가 아닌 낯선 사람으로 만날지도 모릅니다. 아들과 친구가 되려면 아버지는 한 번쯤 아들 앞에서 초라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항상 여름방학 끝날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또 겨울방학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이렇게 5시서 모여 있어가지고 뭐 그때 그렇게 재밌게 놀아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사촌 동생들이 왔습니다. 학교 친구가 없는 태주 씨에게 사촌 동생들은 좋은 친구이자 후배였죠. 버섯 주워 갖고 왔어. 버섯. 호두가 실하게 여물었습니다. 잘 씻어 말리면 알찬 속이 나오겠네요. 재성이도 하는 거지? 방학 때마다 태주 씨는 사촌 동생들과 뒤엉켜 놀았습니다. 애 5을 보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부부는 어떻게 애들을 봤을까요? 뭐 책을 보다가 내가 보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왜 뭐 네가 뺏고 어쩌고 저쩌고. 너네 오늘 우리 다 포함해서 밥 먹지 말자. 우리가 밥 굶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안 먹으니까. 옛날에는 2가지였어요. 어른들이 우리를 교육시킨 게 너 집 나가. 아니면 저는 밥 주지 마. 이거였는데 이 사람은 태주가 땡깡 부려 나가 그러면 내가 왜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나갈게. 이러니까 태주가 엄마 잘못했어. 우리 여기서는
일단 컨셉이 어쿠스틱이니까 진짜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아름다운 사운드로. 그래. 우리 원래 아름다운 광란의 5명 중에 3명이 자퇴했어요. 왜요? 한 집에 하나씩은 꼭 하더라고요. 지금 한 명씩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졸, 네. 중졸, 고퇴, 대졸, 유학. 근데 저희는 딱 그 이제 학벌이 좋으면은 저희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가면 짧을수록 인정을. 네. 그래서 인정받는 순서 지금.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일찍 꿈을 정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학교를 안 갈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저 때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면 엄마 아빠 감옥 가는 줄 알고. 저 갔는데 제 뒤에도 이제 저를 보고 또 오빠를 보고 학교를 안 간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누구한테나 다 통용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는 사람만. 그게 아니면은 다 방황하더라고요. 사실 태주 씨 꿈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주가 1학년 때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구를 그럼 열심히 하자 그랬어요. 그러더니 한 1년 있으니까 농구로 바꿨대. 그러니까 또 1년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축구를 하겠다네요. 아들의 꿈이 바뀔 때마다 아버지는 함께 공을 차고 달리기를 하고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음악의 길을 정한 거죠. 어린아이의 꿈은 늘 귀여운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너는 1억이 생기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네가 피아노, 그럼 엄마는 그거 맞구나. 네가 그런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엄마는 피아노 사줘. 그거는 그걸 바로 찬성인데 네가 지금 더 자전거를 업데이트시킨다 이런 걸 보면 근데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최고의 자전거를 산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 있으면 뭘 할 거라는 그 갑자기 전제가 주어진 거잖아. 그럼 나는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만한 물질이 갑자기 생기면 뭐 할 거야? 물어봐 놓고서는 아니야 그건 하지만 그건 네 욕심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난 좀 웃기다고 생각이 들어. 꼭 함정에 빠진 기분입니다. 너는 1억이 있으면 바로 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를 행한 것도 아니고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도 반대를 당해야 되는 거야? 양보가 없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마치 시험을 하는 그런 질문 느낌을 받아서 나는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한 푼 없이도 이렇게 일했을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음반을 사주고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후원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그걸 이 세상에 갚아야 돼.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해 주거든. 자전거도 최고급이었다면 중간 정도 하고 그 나머지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이런 정신이 나는 네 몸속에 다 박혔어. 큰 돈이라는 거는 엄마가 볼 때는 그거는 공적 자금이야. 이 사회에 환원하는 자금인데 개인 자금이 아니라고 생각해.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매달리는 부모님. 게다가 큰 돈은 무조건 공적 자금이라니. 29살 청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자전거를 이걸 타다 보니까 갑자기 막 신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야 그럼 정말 좋다는 자전거는 또 얼마나 또 다른 차원의 자전거일까. 그래 그런 거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나는 자전거를 좋은 걸 사보고 싶다. 부모님과의 대화가 늘 좋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갈등을 하는 시기가 있었죠. 너무나 재밌는 세계가 많거든. 그러니까 얘가 첫 여행을 갔다 오더니 엄마 아빠
사는 것 탁 트인 세계에 갔다 오니까 애가 이제 좀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이제 나는 독립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네가 나가기 전에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음반을 하나 만들어주고 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태주가 좋대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을 가지고 곡 하나를 끙끙 하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눈물이 뚝뚝 썰어갖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부모님이 괜히 못나 보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정작 자기가 뭐 그렇다고 굉장히 잘난 것도 아니면서 내가 더 잘난 줄 알고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좀 부끄럽던 시절이죠. 작은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태주 씨가 헝가리 무곡을 연주합니다. 오늘은 태주 씨에게 건반을 배우는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중간 실력 점검을 하는 날인데요. 태주 씨가 즉석에서 오프닝 무대를 연 겁니다. 오프닝 무대가 끝나고 첫 번째로 11살 승겸이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승겸이는 정말 못 말리는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학기 초에는 적응을 못한다고 선생님한테 몇 번가 상담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좋은 조언과 저희들이 뭡니까 그리고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칭찬받는 나이가 된 거죠. 아이들은 피아노 치는 요령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선영이는 도시에서 이사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 한의원을 열었죠. 최근 1년 사이에 애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보였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제 할 일만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잘하는 것도 보이고 쟤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것도 보이고. 한치영 씨는 꼼꼼히 뭔가를 적습니다. 아니 가셔도 돼요. 아들의 수업이 끝나면 아버지의 수업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소리가 뭐지? 그랬더니 엄마가 호호호 웃는 소리가 나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딴딴딴딴 똥똥똥 이렇게 쳐보고, 응? 어떤 때는 개구락지가 개고개고 우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똥똥땅땅 깨고꽁꽁꽁꽁 이렇게 쳐보고 자기 마음대로 깨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기술과 지식만 가르치는 세상에서 한치영 씨는 아이들의 정서를 살리고 싶습니다. 마을 동요를 만드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이 아이의 삶, 인생 이런 것들을 기본의 토대를 깔고 선생님은 애를 갖다 뭡니까 지도해 주시고. 한치영 씨가 인사차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려 이웃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아유, 저 느닷없이 찾아뵈서 죄송해요. 추석 때 들어오시오. 인사 마침 자녀들도 와 있으니 관객도 있고 잘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앉아서 같이 들어주시죠. 사실 한치영 씨가 이 댁에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할머니가 시를 처음에 그 한글을 배우기자마자 첫 시인데 제가 그게 마을 신문에 난 걸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노래를 불러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승낙을 얻고
공연 때는 이제 부르고 있는데 부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지리산 일대에서 히트곡입니다. 한번 불러드릴게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콩 쓰러지고 깨 쓰러지고 고추 쓰러지고 변화락도 쓰러지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곡식들이 자꾸 와서 봐달라고 날 좀 봐달라고 아우 선물 내 몸은 하나요 손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벌써 나는 저물고 몸은 고단한데 내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 왜야 모르겠다 찾아 같이 한번 해요 왜야 모르겠다 찾아 감동받으셨나 봐요. 네, 감동받았어요. 아, 정말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맨날 그러셨구나. 제가 안 봤는데 내가 어머니가 맨날 한글 고시라고 하는데 대단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까지 쓰니까 너무 못 배운 거에 대한 그 한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한글학교 다니시고 해가지고 엄마가 말씀하신 것 자체가 진짜 인생이긴 해요. 엄마의 인생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 와닿죠. 그런 것들이. 쓸 줄을 모르니까 아무끼라도 생각난다로 쓰라고 하더라고. 그런 게 그거 바쁘고 뭐 태풍이 그때 왔기 때문에 시인들도 이 시를 보면 어머니 시를 들으시면은 정말 부러워. 아유 그렇게 그냥 노래로까지만 들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요즘 저의 애창곡이고 대표곡입니다. 네 정말. 이런 공연 끝에는 항상 한 사람이 생각나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친구해 주는 것처럼 든든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 친구는 못 해드렸죠.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한치영 씨를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남자는 너무 닮았지만 친구가 되지 못했죠. 내 아버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요구 조건이 많았어요.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아버님이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태주한테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태주도 나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겉돌겠구나. 그걸 이제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아래까지 때문에 위까지가 자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고 멋있네. 오늘 왠지 한가해 보입니다. 아들 태주 씨가 집에 없기 때문인가요? 태주 씨는 아침 일찍 지리산을 출발해 서울에 왔습니다. 몇 가지 약속이 있었죠. 오카리나 연주자들이 늘어나면서 태주 씨의 인지도는 점점 높아지고 찾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가 만든 오카리나 곡은 연주자들 사이에서 꽤 유명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카리나 동호회 사람들과 만난 자리입니다. 사실 그 반주 음악을 맞춰서 하면은 사실 제가 지리산에 사니까 그 막 나와서도 막 산채 같은 거 먹고 막 산나물 좋아하고 그런데 사실 그거 저희 동네에서 너무 많이 먹거든요. 밖에 나면 막 피자 같은 거 먹고 막 치킨 같은 거 먹고 막 이래야 막 좋은데 막 심지어는 피자집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 선식을 딱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면 약간 귀가 아프실 수도 있을 텐데. 연주를 부탁받았습니다. 새소리를 들려줄 생각입니다. 태주 씨는 내년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생각입니다. 더 큰 세상이 항상 손짓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어려운 곡들, 특히 뭐 중국 쪽 연주자들은 보면 이게 사람 소리인지 로봇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현란한 전자악기처럼 이렇게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곡은 묘기 보는 것 같지 감동은 그다지 없거든요. 근데 태주는 한국 왕국이 전부 다 이제 감동적인 곡들이니까. 허전했던 지리산 집이 순식간에 북적입니다. 교실을 벗어나서 또 이렇게 또 자연에서 해보면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분위기 바꿔서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대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비! 전주부터 하나, 둘, 셋, 넷. 많은 소리를 할 때 잠깐 멈춘다. 마음이 풀리셨나 보다. 안심하는 순간 아들은 언젠가 아버지 곁을 떠날 겁니다. 그 친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버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 확실한 건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한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나는 이루어진 게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던 꿈이 이루어져 있어요, 벌써. 그게 뭐냐면 연습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지 않고 이 햇빛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으면 내 성공하면 그렇게 살려 그랬거든. 근데 성공은커녕 시옷자도 못했는데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태지야. 태지야. 너 기타 가지고 좀 와봐. 아버지 좀 도와줘.
아버지는 방금 노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반복을 할까 아니면 넘어갈까? 맨 마지막 2만 B로 바꿔서. 멜로디는 계속 그대로 가고. 왜냐면 화음이 붙을 거니까. 좋아, 그럼 처음부터 해보자. 아직 고민이 태주만 나타나면 너무 쉽게 해결된단 말이야. 하나, 둘, 셋. 산이 좋아, 바람이. 자식은 가끔 처음 보는 악기 마냥 한없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는 훌륭한 작곡가가 됩니다. 30살의 나이 차이를 가진 30년 지기 친구.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닮은 두 남자. 콩 심은 데 콩 났으니 함께 있음에 적잖이 어울립니다.